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루스 몽고메리. 책머리에. 자동 기술은 삶과 죽음의 순환만큼이나 신비롭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증명하기 힘든 현상이기도 하다. 신생아를 보고서야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죽음을 목격해야 비로소 생명력이 사라졌음을 알듯이 현상이 드러난 뒤에야 그 원인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단지 무덤에 묻힌 낡은 육신의 껍데기만 남는다. 자동 기술 역시 그 행위 자체는 눈에 보이고 기술된 내용을 읽을 수도 있지만 펜을 움직이게 하거나 타이프라이터의 키를 두드리게 하는 지혜의 근원을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순 없다. 많은 책들이 이런 종류의 직접적인 힘에 의해 쓰여졌다. 예를 들어 미국 중서부에 사는 가정주부가 쓴 인내의 가치라는 시리즈의 책이 자동 기술에 의해 쓰여졌으며 매혹적인 신약 성서 이야기도 제랄딘 커밍에 의해 받아 쓰여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나 나처럼 한때 육체적 존재로 살았던 영혼이 자동 기술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동 기술이 단지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잠재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자동 기술이 전하는 메시지가 초의식이나 고차원의 자아가 어떤 종류의 ESP, 즉 초감각적 지각에 의해서 완전한 지혜를 인식한 다음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나 자신도 자동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른다. 다만 이 책에 쓰여진 삶 뒤의 세계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이 나의 상상이나 의식적 지식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은 입증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사례들은 그것들이 내 타이프라이터를 통해서 글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 자신도 전혀 몰랐던 것들이다. 그 예를 들어보겠다. 우데프 대학의 철학과 학장인 샤마 박사가 인도 라자스탄 우데프에서 1971년 3월 28일자로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서 그와 그의 아내 바그는 히사르에서 돌아가신 장모님 세타 데비 마누자의 장례 때문에 우데프를 떠났다가 방금 장례식에서 돌아온 길이며 내가 자동 기술을 한다는 것을 알고 혹시 바그를 위해 돌아가신 장모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편지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서포드에게 이 돌아가신 분, 즉 세타 데비 마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자동 기술을 통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 즉 아서포드와 다른 영혼들은 세타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영혼이며 아름답고 장엄한 이곳에 활력과 행복을 퍼뜨리고 있다. 그녀는 가족을 사랑하며 그들이 그녀의 죽음에 적응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녀의 개인적인 사항을 몇 가지 더 언급한 다음에 포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녀는 가족들이 그녀가 특별히 좋아했던 작은 파란 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꽃을 볼 때 그녀를 생각하면 그녀 역시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세타라는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 이름은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이곳에서 경이로운 천상의 꽃을 의미한다. 나는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세타라는 이름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또 히사르란 곳이 인도에 있는지도 그리고 그곳에 파란 꽃이 피는지도 몰랐다. 나는 사마 부인의 어머니의 취미가 무엇이었는지도 전혀 몰랐으며 먼 이국 땅에 있는
철학과 학과장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결국 메시지를 전달했다. 1971년 4월 29일에 샤마 박사는 그가 대학 시험을 거들고 있던 조디프라는 고장으로부터 다시 편지를 보내왔다. 아서포드에 의한 영계 통신은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정확합니다. 나도 파란 꽃에 대해 잘 몰랐지만 장모님이 죽기 전 6개월 동안 꽃을 매우 좋아했으며 특히 자신이 직접 정원에서 기르고 거실을 장식하곤 하던 파란 꽃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을 가졌었다고 장인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파란 꽃을 좋아한다는 장모님의 말씀은 바그, 즉 샤마 박사 부인을 말함, 바그에게는 장모님이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아주 커다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샤마 박사 부부도 내 편지를 받고 나서 알아보기 전까지는 세타의 파란 꽃에 대한 최근의 취미에 대해 전혀 몰랐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도 샤마 박사의 편지를 통해 세타의 죽음에 대해 알기 전에는 샤마 부인의 양친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통상적인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끌어모으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아서포드가 다른 세계에서 세타를 만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정보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이성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아서포드가 죽음의 문을 넘어가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다. 1. 시작도 끝도 없는 삶. 아서포드는 살아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 때문에 마지못해 잠에서 깨어났다. 잘못 걸린 전화이기를 바라면서 받지 않았다. 이제 겨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환상적인 꿈을 다시 꾸기 위해 베개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전화벨은 더 요란하게 계속 울렸고 나는 마침내 시끄러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저쪽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루스, 나야. 필라델피아의 마리안 울프야. 아서가 죽었어. 나는 아직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서서히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데 마리안이 말을 계속했다. 일찍 깨워서 미안해. 하지만 네가 라디오에서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알려주고 싶었어. 아서포드가 오늘 아침 일찍 마이애미에서 죽었대. 아서가 죽다니? 너무 마음이 혼란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아서에게 편지를 쓸 것이라는 책상 위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어제 그에게 전화하려고 했었지만 플로리다에 있는 그의 새집 전화번호를 잊어버려서 전화를 못하고 말았었다. 2달쯤 전 가장 최근에 펴낸 내 책을 홍보하기 위한 TV 여행을 끝내고 뉴욕의 호텔로 돌아왔을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다. 아서포드에게 전화 주기 바람.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상관없음. 그래서 거의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에 있는 그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는 아주 즐거운 통화를 했었다. 그는 내가 뉴욕 유니버셜리스트 교회에서 한 연설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그 연설에서 그를 칭찬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다. 그는 기분이 좋았고 순회 강연을 계획했었다. 그 통화가 그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기회였다. 이제 아서는 가버리고 없다. 1971년 1월 4일 그 길고도 고통스러운 날 내내 그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1969년 남편 밥과 내가 멕시코 쿠에나바카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도 우리와 함께 이사하기를 원했었다. 그가 우리 가까이 오는 것은 우리로서도 바라는 바였으나 그의 건강 때문에 반대했었다.
고지대의 저기압이 그의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가장 가까운 병원이 80km 떨어진 멕시코 시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주 다니는 심장병원이 있는 마이애미에 남게 되었다. 최근 그의 건강이 호전되어 더 이상 협심증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자 그가 멕시코로 왔으면 하고 생각했었다. 10여 년 동안 그를 아버지처럼 사랑했으며 돌아가신 진짜 아버지를 가까이서 뵙게 된 것도 아서의 채널링을 통해서였다. 그때 아버지는 아서의 영계 지도령인 프레처를 통해 나타났었다. 아서와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 자동 기술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능력은 고도로 진보한 지도령인 릴리 덕분이었다. 그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내용들은 내 책 진리의 탐색과 현세와 내세에 수록되었다. 그 책들을 완성한 다음 나는 자동 기술을 포기했었다. 너무 바빴고 죽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것이다. 사실 나는 영매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나는 좀 더 일상적인 일로 돌아가서 대통령 만세, 6명의 대통령과 함께한 나의 생애와 시간이라는 워싱턴 칼럼니스트로서의 나의 경험을 담은 책을 썼다. 지금은 정복된 멕시코인 인디안 공주 마린치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나의 가족들은 다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루스가 신비주의를 포기했다고. 그 전화가 걸려온 우울한 그날 늦게 갑자기 타이프라이터로 가서 다시 한번 자동 기술을 해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으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갑작스럽고 비정하게 릴리를 버렸기 때문에 릴리처럼 바쁜 영혼이 아직 내 주변에 머물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남아 있었다. 내가 악령을 막는 평소의 기도문을 외우고 타이핑 위치에 앉자마자 자동 기술이 시작되었다. 루스, 우리는 릴리와 그 그룹이다. 아서포드도 여기 있다. 그는 자신이 결혼할 때처럼 젊어졌다는 것을 네게 알리고 싶어 한다. 그는 아주 행복하며 네가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이곳에 온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더 만족하고 있다. 그는 내심 이 영계로 오기를 열망해왔고 과연 이곳이 그가 상상이나 초월 상태에서 언뜻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지금 최고로 기분이 좋은 상태이다. 그는 활력이 충만해 있다. 그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던 낡은 육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 몹시 기뻐하고 있다. 그날 이런 현상이 갑자기 일어났었고 덕분에 마음의 중압감이 사라지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릴리는 나의 아버지 아이라 휘트머 쉬크를 불러냈고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루스, 아서와 나는 이제 절친한 친구란다. 그는 아주 훌륭한 친구고 그가 지상과의 교신을 위한 이런 완벽한 방법을 너에게 일깨워준 것에 대해 나는 대단히 감사하고 있단다. 그리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단다. 그때 아서가 직접 나서서 다음과 같이 썼다. 루스, 나는 아서다. 당분간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계통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반응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는 그들과 더 이상의 서신왕래도 불가능하다. 마리안에게 안부 전해주고 나를 위해 너에게 전화해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해줘라. 좋은 친구였던 너와 마리안에게 알리지도 않고 육체의 굴레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진 않았었다. 너희 두 사람은 나에게
아주 사랑스런 존재들이며 그곳에서 나에게 베풀어준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작별은 필요 없다. 보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는다. 너의 아버지를 좋아하고 있으며 몇 주나 몇 달 동안 그를 자주 볼 것 같다. 지금은 이것이 전부다. 너의 친구 아서. 다음 날 아침 릴리의 독촉을 받으면서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자동 기술을 하기로 동의했다. 진리의 탐색이란 책을 쓰면서 많은 자료를 모을 때 했던 방법대로 말이다. 릴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지금 이곳에 없다. 자신의 장례식과 남겨놓은 재산을 살피느라 바쁘단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스쳐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아서는 곧 누가 무엇을 했건 어디에 있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릴리는 최근에 돌아가신 나의 숙모 마벨 주디가 옛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때 아서가 끼어들어 다음과 같이 썼다. 릴리는 아주 좋은 친구다. 살아생전에 너를 알고 나서 너의 주변에 머물던 그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긴 했지만 그는 정말 찬란한 빛과 같은 힘의 존재이며 너의 세계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를 의심하거나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라. 아서는 마린치에 대한 나의 글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 관심은 그 글을 서둘러 끝내기를 바라는 데에 국한되어 있었다. 며칠 뒤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졌다. 그는 내가 삶 뒤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와 함께 글을 쓸 수 있도록 다른 일에서 해방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자신이 현재 있는 세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켰다. 아주 열성적으로. 1월 19일 뉴욕에 있는 편집자가 다른 출판사에서 마린치에 대한 책을 3월에 출간할 예정으로 선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런 우연은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한 해에 같은 주제를 다룬 책이 2권이나 출간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미완성 원고를 중단했다. 릴리와 아서는 기뻐했고 다음 날 아침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도 네가 알기 전까지는 다른 책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리라고 이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물질 차원의 많은 사건들을 모르고 지나간다. 다만 너처럼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과 지적으로 연결될 경우에만 알 수 있다. 이번 일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마린치에 대한 글을 계속 쓴다면 더 중요하고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우리의 글이 불필요하게 늦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너만 좋다면 우리는 곧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삶의 각 단계를 탐구하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할 것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계로 오는지 그리고 영계에서 각자의 책임 하에 어떻게 진보해 가는지 말해주겠다. 네가 아직 올 수 없는 고차원의 세계를 보여주겠다. 신이라고 부르는 우주의식. 나는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릴리의 지시대로 종이를 타이프라이터에 끼웠다. 그러자 아서 포드가 다음과 같은 말로 타이핑을 시작했다. 루스, 너와 나는 많은 과거 생에서 함께 살았단다. 살아생전에 눈치는 챘었지만 이제는 확실한 사실이었음을 알았단다. 우리는 어떤 과거 생에서는 친구였고 동료이며 친척이었던 적은 있으나 결코 경쟁자나 적이었던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잘 맞고 서로에 대해 완벽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서두가 너무 길어졌구나.
자, 이제 모든 개인은 영원히 영속하는 실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해보자. 일부 윤리주의자들은 아기의 육체적 탄생이 삶의 시작이며 최후 심판의 날에 삶이 끝난다고 말하지만 사실 진정한 삶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으며 비록 형태와 차원은 바뀔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신이 우리의 일부이듯 우리 역시 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사고의 범위를 넓혀준다. 만일 우리 각자가 신이고 우리 모두가 신이라고 일괄해서 생각한다면, 그리고 완전한 신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처럼 다른 사람도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힘껏 도와야만 한다. 그들은 우리의 팔다리나 눈이나 귀처럼 필수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산자나 죽은 자 모두 인류의 전체성이 없다면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가 전체가 되는 진리가 산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체성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늘 신이라고 부르는 우주의식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직자는 이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들이 서로 사랑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자신 안에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보수적인 설교보다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신의 일부이다. 아서는 몇 주 동안 이 철학을 거듭 반복했으며 이 철학을 통해 그의 명제를 확장시키고 그가 뜻한 바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프레처와 다시 만난 것에 대해서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포드와 친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프레처는 프랑스계 캐나다인이며 1차 세계대전 중에 죽은 포드의 소년 시절 친구였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프레처는 포드가 영혼들을 불러들일 때 사회자가 되었다. 이런 나의 호기심을 눈치채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이렇게 썼다. 안녕 루스. 이곳에 와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어머니와 누이와 여러 가족들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그때 천상의 빛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프레처가 다가와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즉, 내가 지상의 깨달음을 간직한 채로 영계에 왔으며 그는 이제 달갑지 않은 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이다. 프레처는 나를 만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잘 왔네, 친구. 우리는 이제 달갑지 않은 임무로부터 해방되었다네. 이제 나는 좀 더 고차원의 임무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네. 그런 다음 그는 자세하게 영계가 어떤 곳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었고 그가 지상에 나를 위해 수행했던 것과 같은 길고도 지루한 일, 즉 영계 통신을 지상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소중한 충고까지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네가 이 책을 진척시켜 주기를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너에게 책을 쓰도록 하는 이런 단기간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상에 미완성인 채로 남겨둔 임무를 완수할 수 있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영계의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영속적인 공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영계의 다른 임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나는 불쌍한 프레처가 나를 위해 했듯이 오랜 세월 동안 메시지 전달자가 되어 자신을 지상에 얽매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만하자. 이제 진화의 한 단계인 이곳 영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나 자신이 이곳에 금방 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진 못한다. 그러므로 단지 최근에 경험한 것만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진보해감에 따라 너에게 점차 더 많은 것을 알려주겠다. 그럼으로써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자신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항성기간, 즉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과 정시간, 즉 진정한 의미의 시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베티와 스튜어드 에드워드 화이트, 즉 방해받지 않는 우주의 저자이다. 즉 베티와 스튜어드 에드워드 화이트와 같은 위대한 영혼에게 미룰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도 대단히 진보한 존재들이다. 영계의 시간은 지상의 시간과 다르다. 이곳에서는 시계로 측정하는 시간은 없다. 우리는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의 시간으로 어느 때라도 원하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지상의 시간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미래라고 부르는 앞날을 미리 내다볼 수도 있다. 사건들은 미리 계획되어 있고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만일 지상의 인간들이 사건들이 먼 미래까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재난을 피하기 위해 그토록 심하게 버둥거리지 않고 그저 관망할 것이다. 너희 앞에는 모든 것이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는데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가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다가오는 미래를 받아들여라. 미리 예정된 것이 너를 위한 우주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자신이 육체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수행하기로 약속한 자신의 임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우주 계획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다. 긴장을 풀고 기꺼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죽은 뒤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다음 날 아서는 영계에 대한 그의 첫 설명을 좀 더 부연했다. 죽음이란 손짓하며 부르는 문을 단지 통과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고 순간적이어서 자신이 그 문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조차 힘들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문 너머에 존재한다. 육체는 지치고 약해진다.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육체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영혼이 열린 문으로 빠져나가 버려 심장이 멈추게 된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이는 기쁘게 영계로 가고 어떤 이는 마지못해서 간다. 그러나 모두는 평화와 평온을 위한 우주적 충동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과도한 충격이나 정신적 나약함이 있을 경우 그 영혼은 영계로 오는 과정에서 잠시 동안 잠을 잘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영혼이 스스로 깨어나서 자발적으로 영계의 존재들과 접촉하기를 바라게 될 때까지 자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나 때때로 영계로의 이동이 여름의 산들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내가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병든 내 육체를 벗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고통이 끝나고 영혼이 분리되어 이곳으로 오기를 열망했었다. 그리고 이곳은 네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이 지구와 다른 점은 더 이상 육체적 안락이 필요 없으며 세상의 아름다움이 완전히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곳이 내가 살아있을 때 잠재의식 속에서 기억했던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상의 어느 누구도 이곳의 아름다움이나 이곳의 영혼들이 다른 영혼들에게 가지는 호감과 같은 강한 친근감을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마치 문을 지나 늙고 병든 몸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다.
나는 죽음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이곳으로 와서 친척들에게 둘러싸였다. 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할렐루야, 아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곳이 가나안 땅은 아니다. 나의 어머니는 조그만 마을의 복음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이곳이 가나안 땅으로 보인 것이다. 여기에는 그녀가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지상에서 영계에 대해 어린애와 같은 유치한 상상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진보가 늦어진다. 진리 대신 많은 보풀하기를 걸치고 있다면 그것들을 신중하게 벗어버려야 한다. 즉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곳에도 일은 있는데 그것은 함목적적이고 필요하며 기분 좋은 것이다. 아무도 강제로 일을 하진 않는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일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아무도 성장과 발전을 강요받진 않는다. 이곳에는 스스로 원하지 않을 경우는 읽고 쓰기를 배우라고 강요하는 교사도 없다. 그러므로 영계에서는 지상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이해가 되는가? 지상에서는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려는 사랑스러운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부를 강요한다. 그러나 이곳 영계에서는 제멋대로 하도록 방치된다. 그래서 게으른 영혼은 길가를 방황하면서도 한 번도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아무도 그 게으른 영혼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앞에서 말한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알게 된 것들이다. 비록 내가 영계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각 영혼들에게 영계가 같은 곳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각자가 지상에서 환생을 거치고 나면 모두 이곳으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겪게 되는 영계는 다르다. 우리는 그 문, 죽음을 다시 통과할 때마다 변한다. 영계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의 틀, 새로운 생각의 패턴과 아이디어를 배워왔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고는 곧 물질이다. 우리는 신과 함께 이곳에 있는 것들을 창조한다. 우리는 네가 이러한 고차원의 진리를 지상의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를 바란다. 지상의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에 의해 자신의 미래의 삶을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천국이나 지옥도 만들게 된다. 아서는 그의 말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거의 동시에 죽은 나의 숙모 마벨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녀는 생애 내내 노처녀 교사로서 살았으며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녀를 진정으로 좋아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나의 어머니처럼 중서부 소도시의 완고함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 현상에 대해 몰두하는 것을 슬퍼했다. 아서는 마벨 숙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처음에 그녀는 이곳에서 친구나 친척을 만나면서 즐겁게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 후 변화가 일어났다. 지상에서 그녀는 편협한 마음을 지닌 반면에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근본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고 또 그것을 찾기에는 너무 소심한 편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와서도 아직 그런 경향이 있다. 이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천국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엉뚱한 곳으로 잘못 온 것은 아닌가 하고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옳고 그른 장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소와 우리는 하나이다. 지상에서는 너희 안에 천국이 존재하고 이곳에서는 우리 안에 천국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영향을 받는다. 즉, 육체 상태에서 생각한 것이 영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벨은 천국이란 천사들이 숲속의 궁전을 날아다니며 하프를 켜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처음 한동안은 실망했다. 그러나 그녀가 영적으로 진보함에 따라 이런 과정은 지나가고 아마 그녀는 잘 지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영혼은 수천 년 동안이나 영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정신의 성장과 영적 진보야말로 이곳에서든 지상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다. 어느 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성장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정신적 미숙아 상태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우리 각자가 신이며 동시에 신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다. 영적인 진보야말로 이곳에서든 지상에서든 행복을 찾는 열쇠이다. 그리고 이곳은 배우고 성장하기를 열망하는 우리와 같은 영혼에게는 아주 환상적인 곳이다. 이곳의 하늘과 꽃나무, 저녁 노을은 네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계든 지상이든 거기에 속하는 모든 것이 생각의 틀임을 알아야 한다. 이곳에서는 오직 생각을 통해서 대화하고 일하고 성장하고 번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기계에 불과한 물질적 마음 때문에 방해를 받는 일은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이나 영혼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그를 볼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의 틀을 투사함으로써 원하는 곳에 즉각 갈 수 있다. 이곳에는 쓰레기나 슬럼가 그리고 공기 오염의 문제가 없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이 곧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육체적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도 만들 수 있고 추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악을 생각하면 악한 일이 닥치고 선을 생각하면 선한 일만 생긴다. 사랑을 생각하면 너 자신이 사랑에 둘러싸일 것이고 미움을 생각하면 세상은 온통 괴물과 파괴적인 목소리로 가득 찬 지긋지긋한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선한 생각을 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의 마음은 그 자체가 생각의 틀을 방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서로의 수준을 알게 된다. 서로 생각의 수준에 맞게 어울리기, 이것을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말한다. 생각할 장소로 태양이 빛나는 바람 부는 해변이나 산의 장엄함을 볼 수 있는 후미진 숲속을 원하는 사람이 슬럼가의 뒷골목이나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코니 아일랜드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서 생전에 아서와 마지막 전화 통화를 하는 중 나는 내 편집자 앨리스 암번을 위해서 그가 영혼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 당시 그는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했었다. 다음 차원의 세계에 대한 그의 설명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내가 앨리스 암번을 위해 지상에서 쓰지 못한 책보다 지금 쓰는 이 책이 훨씬 더 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해주기 바란다. 지상에서 쓰려고 했던 책은 그 전에 내가 썼던 책의 내용에서 새로운 것이 추가되기는 거의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당혹하게 만들던 영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되었다. 릴리와 그의 그룹은 내가 너에게 영계의 모든 것을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상의 사람들에게 영계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에게 명상과 기도의 목적, 영계와 지상의 상호 관련성, 영계의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지상의 사려 깊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영계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지 않는다면 삶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학생들의 공부를 예로 들어보자. 학생은 매일 새로운 수업을 받고 어제보다 더 많이 알고 시험일이 다가올 때까지 많은 수업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간다. 그리고 교사는 그의 진보 정도를 평가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예를 들었다. 육체 상태의 인간의 삶도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영혼은 모두 지구라는 학교로 돌아가서 더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영계에서 성취한 진보의 정도를 스스로 시험한다. 이것은 정신적인 면에서 어린이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는 영혼의 진보와 내적 성장을 시험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와 방법들이 숨어 있다. 명상을 하지 않는 날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날이며 시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멈추게 된다. 만일 내가 이곳에서 알게 된 것을 지상의 사람들이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한 번의 인생이 불빛이 깜빡이는 정도의 짧은 순간이며 지상의 삶과 삶 사이의 기나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기간 중에 어떤 영혼은 릴리나 프레처처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또 아일린 가렛과 같은 심령가를 통해서 일하는 영혼도 있다. 또 다른 영혼들은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아일린을 서너 번 만났는데 그녀는 더 이상 관절염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며 조용하고 평온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는 영계로 오면서 미혹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깨닫게 된 듯하다. 그녀는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그녀가 지상에서 하던 연구를 완수하기 위해서 지상과의 올바른 교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